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있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추정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 재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쇼미더머니 코너에 앞으로 계속 메인 게스트로 나오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이신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죠. 이 국민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코너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가 아니고 당부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각오, 예. 지금 한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재산을 완전히 모조리 다 찾을 때까지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조리다. 모조리다.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네. 모조리다 찾겠다는 각오. 이게 이제 그런데 워낙 힘드니까 그죠? 물론 큰 줄거리는 계속 직접 찾아가시겠지만은 제보도 필요하고 그죠? 네. 검찰만으로 이게 될까요? 검찰만으로는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검찰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비사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금융과 그 기업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또 금융을 또 은닉하는 게 해외에 또 예. 은닉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검찰은 사실 이런 일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니죠. 전문기관이 아니라. 예, 먼저 국세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이거를 찾고 예. 마무리를 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돈을 다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돈을 추적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고 그분들도 실제로 공익제보, 현재 교민들 또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혹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부분을, 어떤 재산을 추적하게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요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분야라면 혹은 저 지역이라면 나도 듣거나 보거나 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또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 도움을 절실히 저희가 요청하는 바이고, 자,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저는 상당히 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찾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예. 또 금융 형태로 펀드나 기업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 이 평가가 다 돼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으면 이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묻는데 이거는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고 혹시 박근혜 최순실 일가 관련하여 물론 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재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법적으로 축제된 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공통된 특징은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예. 어떤 특별한 그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이 없다. 지금 나타난 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엄청난 재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적이거나 권력하고 결탁한 부분이 있지만 아 저런 사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 일가의 공통된 특징은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히 예. 돈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듯이 종잣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초에 이분들이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에서 새빵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게 그 당시 이야기죠.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또 뭐 많은 땅을 가지고 사설금고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고 또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산은 어딘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 특정 시점이 구국봉사단을 만드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자금들,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자금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국봉사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그 수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조사를 해서 밝힌 보고서죠. 근데 그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들을 해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프레이저 보고서 편 따로 다음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국세청이 이 관련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죠. 예,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비슷한 부가제척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더라도 10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재산 근원까지 찾아가려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종잣돈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 전족단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뿌리부터 찾아가 보자는 게 저희 프로젝트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국세청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따로 뭔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종잣돈을 찾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국봉사단도 말씀하셨는데 구국봉사단 이후에 유경재단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의 흔적들도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 흔적은 뭐 사회 문제까지 일으켜가면서 그 가족들까지 재산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천 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엔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갈등의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 뭐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하자면 오촌살인 사건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두 사촌 간의 돈 문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제가 뭐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약속된 과정에서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니까 다른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 그렇게 종잣돈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쭉 거의 40여 년간
그 종잣돈이 이제 불려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려지는 과정. 여기서 이제 해외에 각종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장하고 뭐 독일이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도 앞으로 다룰 텐데 특히 이 부분은 국내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사실상 안홍구 총장님이 독일을 가서 실제 말로만 듣다가 네. 실제 그 현장도 찾아가 보고 네. 또 그런 페이퍼 컴퍼니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점점 확신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간 게 아마 올해 연초인데요. 네. 연초에 참고로 자비로 추적 중이십니다. 이게 무슨 기관이나 예. 또는 뭐 정부나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안홍구 총장님은 지금 자비로 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 좀 필요하십니까? 돈을 찾으면 일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이. 쇼미더머니의 목적이. 예를 들어 진짜로 한 1조를 찾으면 그중에 일부를 포상금으로 줍니까? 원래 국세청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국세청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은 일부 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돈 주고 그랬을 때 주인이 감사. 예.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보상금은. 자. 지금 저희들이 독일을 가서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이제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 같은데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데 이분들은 세금 목적보다는 자금을 이전해서 네. 국내에서 숨기기 위해서 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한 독일에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저희들이 찾은 것만 그렇습니다. 찾은 것만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400~50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찾았고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 더 있을 걸로 보지만 국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그 실질적인 회사 운영 형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뭐 이름을 계속 바꾼다든지 하면서 그 자금을 은닉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50개에서 국내에 50개요? 예, 한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일부는 이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몇 번 이렇게 이름을 거쳐서 세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 세탁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해외는 이제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속에 부동산을 숨겨놓는 형식인데 이 국내에는 주로 금융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금융장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저축은행에서 돈을 불법 대출을 받는데 예. 그 회사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불법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회사는 실패하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것은 그냥 그 불법 대출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말았는데 그 돈을 빌려간 회사는 없어져 버린 거죠. 돈을 받고.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도 대략 50여 개 정도의 일용 회사가 설립된 거는 추적이 어느 정도 됐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뭐 네덜란드 아주 작은 회사가 최순실 일가의 옷 회사에 2천억 투자하고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있다면서요? 뭐 이집트에 어쩌고 하는. 예,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걸 중개하는 은행이 있고 네. 또 업자들이네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 UBS 같은 네. 스위스 뭐 유니온뱅크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예, 그런 은행에서 자금을 숨기려고 가면 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잘 만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브로커들이 있군요. 예, 파나마에 있는 그 모색 폰세카라는 그런 그 회사는 법률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전문적으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브로커 회사군요. 예.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뉴스타파에서 ICIJ에서 판사 보도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일부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퍼 회사를 파나마의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쨌든 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집트 얘기는 뭡니까? 그 이집트는 이제 그러한 그 모색 폰세카는 아닌데 그 유럽에도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독일에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어디든 없잖아 있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최순실 일가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하고 연계된 사람이 또 독일의 이태리에 있는 회사께 다시 독일에다 또 독일 지점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여한 사람을 내용을 보니까 그 이태리에서 돈이 들어와서 700억 정도를 그 이집트에다가 후라이팬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후라이팬 공장. 이제 투자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그 산업통상부 장관격인 분이 나와서 그 기자회견에 참여도 하고 그러죠. 크게 그림을 예, 그렸네요. 그런데 그 실제로 이집트의 공장이 만든 데는 한 뭐 50억에서 한 5억에서 한 30억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인데 한 700억이 그쪽으로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제3국을 이용한 자금 세탁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5억 10억이면 될 일을 700억을 넣었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690억 정도는 어디론가.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잠깐 하신 적 있어요. 뭐 아예 은행이 뭐 예를 들어 과거 동국권 같은데 네. 은행이 설립된 다음에 그 은행에서 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은행이 나중에 사라지고 뭐 이런 거. 그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가 76년도에 작성이 된 보고서지 않습니까? 네. 1976년도인데 그 이후에 그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를 네, 저희들이 네.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스위스 대표부가 예.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이 스위스 대표부를 네, 네, 만들죠. 네.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분이 박근혜 씨의 그 이종 사촌 오빠 네네네.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스위스 지점장을 하면서 스위스 대표부를 만드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없던 대표부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부를 만들고 난 뒤에 또 이분이 외환은행장까지 하시고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실 때 없어집니다. 그 대표부가. 대표부가 본인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00년경인데요. 2000년경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갔을까? 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정하는데 국내 한 대기업의 회사가 헝가리 쪽에 은행을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행을 샀다. 그런데 또 그게 2013년경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 또 그 헝가리의 그 로컬 기업에 팔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것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디테일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사례만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은행을 설립했다가 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 또는 은닉 재산에 관련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자비로 하시고 조사권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해 오신 겁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저희들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가장 감사한 부분이 독일 교포 중에 몇 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의 여기에 미쳐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제보를 주고 계시는 분이 있고 저하고 계속 그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현재 오래 사신 분들이 그 현재 사정이 가장 밝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폐업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하는 데는 이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런 부분들을 다 아는 분들이죠. 독일의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고 또 독일에만 있는 그 머니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머니하우스 제도를 저희들이 100분 활용을 한 거죠. 제도입니까? 머니하우스라는 것은
기업이 설립이 되면 기업 설립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등기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예. 이게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언제 설립을 했고 언제 예. 청산이 되고 그의 주주들은 몇 분이 있고. 우리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근데 저희들이 그 사이트가 없죠. 그 정보를 공개한다. 아예. 네, 아예 공개를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끊어지면 그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독일 사이트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따라갈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척? 언제 생겼는지 언제 없어졌는지를 다 볼 수 있고. 좋은 제도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이름을 바꾸거나 세탁을 하거나 주인이 바꾸거나 해도 독일에서는 아주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예, 추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독일에는 최순실 씨가 아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거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시작한 수법이어서. 그렇죠. 네, 인터넷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아주 쉬워지면서 이게 이제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일일이 그거 다 확인해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예. 인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몰라도. 그리고 등기부 하나를 띄는데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불가능하죠. 자비 탐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인터넷 덕분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다룰 부분은 뭐냐면, 이채선이 그러면 정유라로 옮겨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또 일부 제기돼서 정유라 씨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 간의 청장님? 예? 목소리를 조금 톤을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목소리는 일정해가지고 아무리 내용이 재밌어도 곧 잠들 수 있는. 내용은 좀 재밌거든요, 아주. 예. 목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고. 그렇겠습니다. 네, 예.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 두 분은 최순실 박근혜 씨는 경제 공동체다. 뭐 또 일설에는 나왔죠. 한 몸이다까지 네. 지금 이야기를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소생들을 보면 자식들을 보면 박근혜 씨는 자식이 없고 네. 최순실은 정유라가 유일한 자식으로 네, 돼 있죠. 그리고 이 정유라에 대해서 두 분이 들인 공을 보면 대단하죠. 거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식 단순한 자식으로 보기 어려울 뭐 오히려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는 의문들이 많이 다 있죠.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결국 말 사주다가 다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건도 예. 거기서 출발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정유라한테로 이 많은 자금들이 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전부 다 정유라에게 갔지 않겠나라는 게 이게 뭐 공통 그런 추측이죠. 추정을 하다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그 KB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예. 그분하고 그리고 또 저 부분이 있죠. 평창동에 예. 평창동이란다. 평창군에 정유라 최순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죠. 네네네. 거기 아방궁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 보도가 이명박 정부 때 네.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영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고 네. 내곡동 사저. 내곡동 사저 사건이죠. 그거 저희한테 들켜가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 내곡동 사저의 판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고 정부 예산으로 집을 짓고 결국 나중에 상속 없이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똑같죠. 그때 똑같습니다. 이게. 내곡동 사저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지어주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결국은 아들이 가져가는 구조. 그렇습니다. 그걸 들켜가지고 못해가지고 특검을 해가지고 저희를 굉장히 미워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근데 사실 특검도 뭐 제대로 밝히지 못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동일한 유형의 기법이 똑같네요. 기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긴 한 기법이 더 들어가는 게 그 일대 땅을 사게 되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도로도 내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 인근 땅들 값이 다 올라가죠. 도로가 나게 되면. 맹지가 도로가 나서 대통령이 산다는데. 대통령이 살게 되면 땅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진화된 기법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뭐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력자들도 누군지 찾아볼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흐름들, 뭐 기업들과의 뭐 스포츠 토토와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 앞으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얘기 듣고 흥미 있거나 아는 바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제보를 해주시거나 청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하나 이 용도로 폰 하나 만드시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으로. 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국세청장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숨겨뒀던 5천억 원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2015년 말인가요? 예, 15년에서 2016년 3월 말까지. 예. 그 사이에 만약에 세금 포탈을 했는데 자진신고하면 뭐 뭔가 경감을 준다거나 혹은 문제 삼지 않는다든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국세청에서 5천억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을 그런 식으로 면제해 주거나 혹은 뭐 받아주거나 신고를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승희 후보자가 그것은 개별 특정인에 대한 세납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해줄 수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갔고 아직 그 이후의 소식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두 사람이나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 여당에 근거가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여쭤보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도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비자금을 국세청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합법화해 준 거 아니냐. 네,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탈세한 것을 국세청이 자진 신고만 하면 해결해 줄게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국세청에 계셨으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죠? 이게 최초의 일이고요. 그거는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있을 때는 국가 거의 비상사태, 예를 들면 IMF 환란 때, 네.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는 뭐 은행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예. 뭐 경제개혁은 경제개혁은 아니고 지금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예. 그리고 재정부 장관께서 이거를 그 은행장들이라든지 관계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법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선생님 목소리 좀 톤 높여주세요. 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 이게 더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2017년이면은 한 90개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시점을 앞두고 예. 이 기간을 6개월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그 기간에는 세금만 내면 예. 그 뒤에 조치들은 그동안 포탈한 거는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자금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예. 외환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말씀의 요지는 이거네요. 2017년이면 들킬 뻔했던 것을 예. 2015년에 자진신고하면 봐줄게라고 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창구를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의심이 되는. 진짜로 그런 식으로 5천억이 들어왔다면? 근데 지금 이제 그날 또 확인은 안 해줬죠. 안 해줬죠. 이재용 씨는 아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제 맞다고도 NCMD를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꼭 그 사람만 한 거는 아닐 테고 예. 뭔가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쫓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례적으로 국세청이 조세 포탈한 것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기간을 만들었다면 혹시 그 기간이 최순실과 그 삼성 간에 이런저런 딜이 오가는 기간인데 혹시 이 딜이 그 패키지 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르 재단이 설립이 된 것이 2015년 10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자진신고기관으로 했는데 자진신고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제도는 계속돼야 제도죠. 그렇죠. 원포인트로 그냥 하고 마는 거고 네. 이 뒤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와서는 그 금융정보 공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자, 쇼미더만이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오늘은 겉핥기만 한 겁니다. 예. 심도 있게 다뤄서 결국은 은닉된 재산을 다 찾아낼 때까지. 네. 그 사이에 목소리 톤을 높여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제2의 폰도 자비로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대구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관련하여 물론 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재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법적으로 축제된 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공통된 특징은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네. 어떤 특별한 그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이 없다. 지금 나타난 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엄청난 재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적이거나 권력하고 결탁한 부분이 있지만 아 저런 사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 일가의 공통된 특징은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히 예. 돈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듯이 종잣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초에 이분들이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에서 새방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게 그 당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네. 또 뭐 많은 땅을 가지고 사설금고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고 네. 또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산은 어딘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 특정 시점이 구국봉사단을 만드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자금들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자금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국봉사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그 수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조사를 해서 밝힌 보고서죠. 근데 그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들을 해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프레이저 보고서 편 따로 다음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국세청이 이 관련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죠. 네, 지금 그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비슷한 부가제척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더라도 10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이 재산 근원까지 찾아가려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종잣돈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 존속단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뿌리부터 찾아가 보자는 게 저희 프로젝트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국세청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따로 뭔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종잣돈을 찾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봉사단도 말씀하셨는데 구급봉사단 이후에 유경재단도 자주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의 흔적들도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 해외도 예. 은닉되기도 하고 해서 검찰은 사실 이런 일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니죠. 전문기관이 아니라. 예, 먼저 국세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이거를 찾고 예. 마무리를 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돈을 다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돈을 추적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고 그분들도 실제로 공익제보, 현재 교민들 또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혹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부분을, 어떤 재산을 추적하게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요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분야라면, 혹은 저 지역이라면, 나도 듣거나 보거나 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또,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 도움을 절실히 저희가 요청하는 바이고, 자,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저는 상당히 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찾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예. 또 금융 형태로 펀드나 기업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 이거 평가가 다 돼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으면 이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묻는데 이거는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른다라고 하시고. 혹시 박근혜 최순실 흔적은 뭐 사회 문제까지 일으켜 가면서 예. 그 가족들까지 재산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천 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엔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저에. 갈등의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 뭐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하자면 5천 살인 사건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두 사촌 간의 돈 문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제가 뭐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약속된 과정에서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니까, 다른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그런 말씀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 그렇게 종잣돈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쭉 거의 40여 년간 그 종잣돈이 이제 불려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려지는 과정. 여기서 이제 해외에 각종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장하고 뭐 독일이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도 앞으로 다룰 텐데 특히 이 부분은 국내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사실상 안홍구 총장님이 독일을 가서 실제 말로만 듣다가 네. 실제 그 현장도 찾아가 보고 네. 또 그런 페이퍼 컴퍼니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점점 확신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간 게 아마 올해 연초인데요. 네. 연초에 참고로 자비로 추적 중이십니다. 이게 무슨 기관이나 예. 또는 뭐 정부나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있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추정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 재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쇼미더머니 코너에 앞으로 계속 메인 게스트로 나오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이신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죠. 이 국민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코너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가 아니고 당부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각오, 예. 지금 한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재산을 완전히 모조리 다 찾을 때까지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조리다. 모조리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네. 모조리 다 찾겠다는 각오. 이게 이제, 그런데 워낙 힘드니까, 그죠? 물론, 큰 줄거리는 계속 직접 찾아가시겠지만은, 제보도 필요하고, 그죠? 네. 검찰만으로 이게 될까요? 검찰만으로는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검찰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통 그 비사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금융과 그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금융을 또 은닉하는